비트 조작은 별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간혹 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비트 연산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의 한 가지 예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해 거듭 제곱 같은 게 있어요. 또 뭐 짝소수 판단할 때도 나머지 연산 안 쓰고 그 엔드 연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그 음수, 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 되면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울 거예요. 자료 구조.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 가장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이 직접 주소 방식이라 그래요. Direct Addressing 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 때가 있어요. 문자열, 그 영문자 문자열. 그러면 뭐 A 문자가 몇 번 나왔는지, B가 몇 번 나왔는지 뭐 이런 걸 따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26개짜리 배열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A 문자는 0번째 색인, B 문자는 1번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는 Direct Addressing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바로 갈 수 있죠. 한 번에. 뭔가 추가적인 연산 없이 A라는 문자가 나오면은 C에 어떤 문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요 A 문자를 빼주면, 그러면 얘는 0, 1, 2, 뭐 0에서 25 사이의 수가 되겠죠. 그럼 얘를 색인을 이용해서 여기로 바로 가면 돼요. 그게 이제 Direct Addressing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int를 썼죠. int. 왜냐하면 이제 뭐 개수를 세야 돼. 이 문자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문자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문자열을 쭉 가면서 뭐 요거를 해보면 되죠. 문자열을 쭉 가면서 뭐 SI라고 합시다. 문자열이 S인데 문자열의 0번째부터 끝까지 가면서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쭉 하면서 플러스를 해요. 그러면 문자 한번 쭉 스캔하면은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 for 돌리면은 그 중에 뭘 찾을 수 있어? 맥스 값 찾을 수 있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뽑아내면 돼요. 그럼 이게 선형에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요게 이제 그 Direct Addressing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Direct Addressing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열이라는 걸 써야 돼요. 배열이 무슨 특징이 있어서 Direct Addressing 할 때 쓸까? 배열이라는 애. 배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임의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접근한다는 거는 뭐 5번째든 10번째든 0번째든 그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해요. 주소만 계산해 팍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Direct Addressing 하려면 한 번에 뭔가 내가 저장된 데이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들을 배열에 저장하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어떤 식을 갖고, 요거는 여기 요 식을 갖고 간 거죠. 요 식이 아니라 필요한 식을 갖고 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Direct Addressing 하려고 그러면은 공간이 몇 개 필요해?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의 종류만큼은 필요하겠죠. 저장하려면 만 개를 저장해야 돼.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그러면 이 만 개를 독특하게 0번부터
9999까지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10,000개짜리를 확보해서 그 식을 계산해서 그때 그 위치에다가 저장하면은 바로바로 억세스할 수 있죠. 그런데 비트 설명하면서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은 얘는 한 공간의 크기가 인트만큼 차지하죠. 32비트를 차지해요. 32비트.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이런 통계가 아니야. 불리언이에요. 있다 없다예요.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럼 있냐 없냐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컴퓨터에서. 비트. 한 비트면 이 한 비트는 상태가 어때? 0 아니면 1이잖아. 있다 없다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지 큰 데이터를 종류의 데이터를 있다 없다를 표시해야 되는데 얘를 있다 없다 표시할 때 가장 작은 공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비트 한 비트에 각각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불리언 불이 내부적으로 몇 바이트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플래그 26 하는 거예요. 그럼 불리언이 1바이트를 차지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26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있다 없다니까 몇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26비트만 필요하죠. unsigned int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벡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트 벡터. 그러니까 비트 벡터는 뭐냐면은 이 비트 하나를 데이터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래서 실제 C++에서는 배열을 쓸 때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을 별로 안 써요. 배열을 안 쓰고 뭘 쓰냐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 벡터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까 int flag 26 이런 애를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밑에서는 얘를 쓰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다 그냥 flag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선언은 얘로 하지만 선언된 이후에는 C++는 이 연산자들을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열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안 쓰고 얘를 많이 써요. 근데 너무 또 요거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불 벡터죠. 그럼 얘를 배열로 치면은 불에 해당되는 건데 얘를 내부적으로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현해서 주냐면은 비트 벡터로 구현해 줘요. 그럼 이렇게 선언하면은 얘는 내부적으로 공간을 얼마 차지할까? 26비트겠지. 근데 26비트로 잘라지는 않을 테니까 한 32비트 쓸 거예요. 그래도 훨씬 더 작은 공간으로 표시해 줘요. 제 설명이 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있다 없다만 필요할 때는 우리가 막 인트 갖고 0일로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공간 쓰는 거죠. 있다 없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트 배열을 썼어. 0, 1 값. 그러면 32비트 곱하기 n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불 쓰면 좀 더 줄어들겠고 1바이트 정도니까. 근데 제일 최소화시키는 거는 비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한 비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비트 벡터라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이제 이해됐다 그러면 실제 내부적으로 이
비트 벡터를 어떻게 구현할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비트 벡터가 있으면은 내가 다섯 번째 애를 1로 바꾸고 싶을 수 있고, 설정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애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1이었으면 0으로 바꾸고 0이면 1로 바꾸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세 개만 나와있네. 만약에 j 번째 비트가 1인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j 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j 번째 비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j 번째 비트예요. 얘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어. 근데 아까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때 어떤 비트를 봤어요? 맨 끝에 있는 비트를 봤죠. 맨 끝에 있는 비트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AND 뭘 해주면 돼?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알고 싶으면 얘를 어디로 갖다 놓으면 돼? 맨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되죠. 그거는 J번 이동시키면 돼요. J번 이동시키면은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이쪽 끝에 갔을 거고, 거기로 옮긴 다음에 1과 AND 시키면은 얘가 1인지 0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 벡터를 만들었을 때 내가 J번째 몇 번째에 있는 애가 1인지 0인지 알고 싶다. 그 위치를 맨 끝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AND 시켜서 1과 AND 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특정한 J비트만 1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1로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애는 건들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다 0이고 1인 애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야. 그러면 얘랑 얘를 5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뭐와 요거 중요해요. 어떠한 값이 있을 때 1로 엔드 시키면은 이 값은 뭐예요? 이 비트예요, x가. 그럼 얘는 어떤 값이 돼요? 1로 엔드 시키면 x죠. 자기 값을 얻어내요. x와 엔드 0을 하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돼? 0이 돼요. x와 5와 2를 하면은 1비트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 1이 돼요. x와 0을 5화 시키면은 얘는 x를 줘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비트를 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0000001 0000001. 요거 만들 수는 있죠. 여기다 1을 놓고 1로 땡기면 되잖아. 그럼 거기만 1이 되겠죠. 그거를 마스크로 하는 거예요. J만큼 땡겼어요. 그 다음에 5화 시켰어. 그러면 여기만 1이고 나머지 0이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0으로 5화 시켰으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위치는 여기가 1이든 0이든 무조건 뭐가 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J번째를 1로 설정하고 싶다. 그럼 요 알고리즘을 써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치를 0으로 바꾸고 싶다. 0으로. AND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 설정 을 5화 시켜주면 돼요. 근데 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를 AND 시켜주면 돼요.
1과 나머지를 AND 시키면 어떻게 돼? 그대로 나오지. 근데 0이랑 AND 시키면은 무조건 0이 돼요. 0이. 그러면 요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면은 1인 애를 다 0이고 1인 애를 이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되죠.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를 구한 다음에 요 컴플리멘트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얘를 쓰면은 모든 비트를 바꿔줘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요 데이터가 이렇게 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AND 시켜주면은 나머지 위치는 그대로고 그 위치만 뭘로 바뀌어? 0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XOR이라는 게 있어요. X와 0을 XOR 하면 어떻게 돼? XOR은 특징이 뭐죠? 달라야 1이죠. 같으면 0이에요. 그러면 0이랑 XOR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대로 나오지. 0으로 XOR 하면. 0이면 0 나오고요. 1이면 1 나와요. 근데 1과 XOR 시키면은 거꾸로 돼요. 0, 1이면 1이고 1, 1이면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 not X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톡을 시키고 싶으면 OR 했던 이 세팅했을 때 얘를 XOR 시켜주면은 0이랑 XOR 시켜주면은 그대로 나오죠. 1과 XOR 시켜주면은 원래 있던 애에 뭐가 돼? 반대가 되는, 그치? not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우리가 비트 벡터 같은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쓰이는 게 요런 연산자, 요런 방법들이 내부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요걸 좀 알아두시면 비트 조작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조건식 작성할 때 요거 논리 곱, 논리 합 많이 쓰잖아요. 요때 얘를 써도 돼요. 얘를 쓰는 거 얘랑 쓰는 거랑 뭔 차이일까? 요렇게 쓰는 거랑 요렇게 쓰는 거랑. 얘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이걸 안 할 수 있어, 이쪽 게. 근데 얘는 양쪽 걸 다 해서 엔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안 해. 근데 여기 하나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래 조건식이 있었어요. A와 B라는 조건식. 그 A와 B라는 조건식을 X화 시켰어요. 그럼 이건 언제 이게 if 이렇게 쓰면 요거는 언제 시행될까? 서로 반대일 경우. A는 만족하고 B는 만족이 안 되는 경우. A는 만족이 안 되고 B는 만족한 경우에는 뭐래? 얘를 해요. 이거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쓴 적이 없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가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재밌잖아요. 이거. 재미없나? A, X와 B. 여기 조건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럼 이게 언제 되는 건가? O화 되면, X화 되면.
A는 10보다 큰데 B는 5보다 작지 않은 경우, 또는 A는 10보다 크지 않은데 B는 5보다 작은 경우. 복잡해. 근데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이제 비트 연산 하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는 근데 잘 알아두세요. 이거 기본이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AND는 1이면 자기 자신, 0이면 무조건 0. 또 OR에서는 1이면 무조건 1, 0이면 자기 자신. XOR은 0이면 자기 자신이고 1이면 거꾸로 not, complement, 보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요 특성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기억해 두고 필요할 때 활용해 주시면 잘 활용이 될 거예요. 이게 뭐 우리 프로그램 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 공학 여러 가지 그 요소에서 저 연산들 특징들을 활용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타입 변환하다 보면은 내 기대하고 다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타입 변환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해서 문제가 없게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데, 이제 C에서 썼던 타입 변환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가로 열고 타입을 적는 거예요. 가로 열고 타입. 이것도 앞에 거에다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양쪽에 붙이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거예요. 불필요한 거라, 이런 거지. 하나만 바꿔도 두 개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둘 다 내가 강제 타입 변환해 줄 이유는 없어요. 정수인데 정수 나눗셈이 아니라 부동소수 나눗셈 하고 싶어. 그럼 분모를 바꾸든 분자를 바꾸든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C++에서는 C++를 만들면서 이런 형태를 또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함수꼴이 아닌데 함수꼴로 바꿔놓은 거지. 더블 가로 열고 바꾸고자 하는 거. 얘는 이제 거의 이제 안 쓰여요. 안 쓰이는데, 얘보다는 이제 C++에 많이 쓰는 거 조금 길지만 이렇게 써요. static cast 꺽쇠, 요 안에다가 이제 변환할 타입,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타입을 넣게 돼요. 좀 길지만 우리가 타입 변환하는 종류에 따라서 어떤 타입 변환을 하고 싶은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4종류의 타입 변환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수를 부동소수 이런 걸 변환할 때 쓰는 게 스태틱 캐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컨스트 캐스트는 컨스트인 애를 없애는 거예요. 컨스트였던 애를, 그 컨스트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얘도 나중에 가면 한번 쓰여요. 요 컨스트 캐스트. 그러니까 컨스트 타입. 예를 들면 포인터들도 컨스트 포인터, 컨스트 참조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컨스트인 애들을 일반 포인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게 하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고, 다이나믹 캐스트는, 이 보통 이런 캐스트는 컴파일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다이나믹 캐스트는 컴파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실제 이 애가 어떤 타입인지 보고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를 검사해서 해주는 게 다이나믹 캐스트예요. 얘는 객체 지향 상속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reinterpret 캐스트는 전혀 엉뚱한 애로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요 4가지 예제들은
차츰 한 번씩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옛날에 썼던 요 방법 말고 요 방법을 주로 쓴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왜 이걸 쓰냐면은 타입 변환 할 때 어떤 종류의 타입 변환을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총 종류, 존재하는 타입 변환의 C++에 있는 타입 변환의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좀 지나가서 요 3가지는 그 설명드려야 될 챕터에 가서 하나씩 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고 추세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 또 초기 C++에서는 어떤 표현식이 있으면 이 표현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으면 누가 정의할까? 누가 결정할까? 표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세요라고 표준에 정의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도록 컴파일러를 만들겠죠. 근데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어. 그럼 누구 마음대로 만들면 돼? 그치?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컴파일러마다 평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죠. GCC랑 또 애플에 있는 C랭이랑 뭐 비주얼 MSVC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C+17에서는 많이 없앴어요. 표준에다가 많이 정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정의 그렇게 뭐 우리 꼭 알아둘 필요는 없고, 예전에 그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다. 표현식 평가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C++에 존재하는 그 모든 연산자들이에요. 자, 한번 훑어봅시다. 맨 위에 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저거 봤죠? std cout 할 때 썼던 거예요.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들 있죠. 그리고 요게 그 함수 형태의 타입 변환. 더블 가로 열고. 그리고 우리가 썼던 스태틱 캐스트 얘도 함수 형태예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 배열색인 구조체에서 멤버 접근. 뭐 C에서 다 배웠던 걸 거예요. 알았던 거고. 그 다음에 전위 증감. 얘는 후위 연산자들이죠. 뒤에 오는 거예요. P연산 뒤에. 그러면 얘도 당연히 가까운 애부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단항 연산자들은. 그래서 당연히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인 애는 요거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P연산 앞에 붙는 단항 연산자들인데 얘는 역방향이죠. 가까운 애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전위 증감, 단항, 논리 부정, 비트 부정. 아까 요거 비트 부정 썼었죠. 비트를 다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C 스타일 타입 변환, 역참조, 주소, 변수 크기, 코어 웨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저 코어 루틴이라는 뭐 무슨 새로운 게 C++20에 도입됐는데 거기에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웨이트, 코어 일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건 저도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할당, 동적 반납. 옛날 C에서는 동적 할당, 동적 반납을 뭘 이용했어요? 함수를 이용했어요. malloc, free.
근데 C++에서는 이제 malloc free 함수를 쓰지 않고 뭘 써요?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연산자를. 그 다음에 멤버 포인터는 이제 뒤에 가서 볼 때고, 그 다음에 산술 계열.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얘는 비트 이동인데 얘는 어디 가서 분류되어 있어요? 비트 연산자잖아. 근데 얘는 산술 연산자로 분류돼요. 아까 곱하기 2 마이너스 나누기 2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 연산자인데 산술 연산자 쪽에 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게 비트 이동이에요. 뭐가 죄송해요. 그 다음에 사망 연산자, 그러니까 요 사망이래. 이 3방향 비교 연산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트합, 비트 곱 나오는데 얘들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곱 합이면 곱이 합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대입 계열, 사망 연산자, 그리고 스로우는 예외 처리할 때 쓰이는 거고, 코일드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쉼표 연산자가 있어요. 쉼표 연산자는 A, B면은 A부터 평가하고 B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B가 결정되는데, 쉼표를 만났다고 해서 모두 쉼표 연산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쉼표를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그치? 변수 선언할 때나,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나, 상수들을 나열할 때도 구분자로 쉼표를 써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1, 2, 3 할 때 쉼표잖아. 그쵸? 얘네 연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쉼표가 나왔다고 해서 다 연산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for int 요 쉼표 연산자일 거 아닐까? 요 쉼표 연산자 아니에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int a, b 한 거예요. 이거 뭐야? 복합 선언이죠? 한 번에 여러 개를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for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쉼표는 뭘까? 얘는 연산자예요. i equal 0, j equal 0. 이거 선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수 선언을 할 때 쉼표는 연산자가 아닌데 그냥 표현식들을 쉼표로 구분해 주면은 얘는 쉼표 연산자예요. 그럼 얘부터 하고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 연산자가 쉼표를 만났다고 모두 쉼표가 연산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함수 취하는데 a, b 그러면 얘는 쉼표 연산자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 쉼표 연산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전달하는 거라고. A 평가하고 이렇게 쓰면은 혼나야 돼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여튼 쉼표 연산자라는 게 있고 쉼표 연산자를 쓰는 데가 거의 없는데 여기 요 앞에보다도 뒤에 이렇게 플러스 J 플러스 I 이렇게 쓰죠. 그럼 요거는 쉼표 연산자예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쉼표 연산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등장하는 모든 쉼표가 쉼표 연산자가 아니다. 그 상황에 맞게 얘는 그냥 단순 구분자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보면은 쉼표일 수 있어요. 연산자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